자, 우리 교재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앞에 못 본 친구들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영상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게 현역 때 선생님이 저희가 했었는데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현역 때 했는데, 현역 때는 옆에 있는 그래머 스페셜은 제가 안 했죠. 자, 12번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자, 여기 단어 볼게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메이크로 시작했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 메이크는 어떻게 돼요? 현역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하고 PP. 메이크 뒷구조 생각해요. 목적어가 만약에 SLF 재개대명사가 나오면 PP.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나오는데 이게 명사 또는 형용사. 그 다음에 가목적어 이시 나오고 목적격 보호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목적격 쓰고 난 다음에 동사 원형 대장. 메이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메이크 뒷구조 항상 이렇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메이크는 표현 중에 메이크 쓰고 난 다음에 use, fun, much, of가 있죠. 이렇게 make use of 하면 이용하다죠. 이용하다. make fun of 하면 놀리다죠. make much of 하면 make much of라는 표현 쓰게 되면 무엇을 중요시하다. 약간 value가 동요된다. 기억할게요. 그죠? value가 동요가 된다. 그러면 이 중에 누구예요? 이 중에 지금 여기죠. 여기 와서 여기. 그죠? 저 뒷구조가 문법으로 나오죠. 자, 그럼 볼게요. making the industry였습니다. 자, make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아직도 만들다가 있으면 make를 모르는 거죠. make를 만들다는 숨어져 있는 의미고, 이 만들어서 뭐뭐 하게 하다죠. 그래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하게 하다. 있습니까? 만들어서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making the industrial based global food system이 목적어죠. 자, 산업 기반의 국제 식량 시스템이 possible, 가능케 하는 것은 이죠. 맞습니까? 것은 이다. 그죠? 이다. 뭐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늘어나고 있는 의존성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게 잘 보세요. 영어는 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의존성이다. 의존성이다. 자,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는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한다?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뒤에 의존성이다라는 명사죠. 이 명사를 어떻게 한다? 꾸며줄 만들어 나왔다는 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뭐가 된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영어는 어떻게 한다? 오른쪽 가면 갈수록 구체적이다. 그죠? 그럼 자, 그래서 on이잖아요. 그죠? on은 자, 여기서 이 표현도 기억할게요. 전치사 on이죠. 그래서 on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뭐였어요? 접촉, 계속, 뭐뭐 위에가 아니에요. 뭐뭐 아래에.
뭐뭐 위에가 아니고 뭐뭐 아래. 그러니까 딱 접촉이잖아. 어디에 관한. 그 해석 여기서 접촉의 느낌은 뭐뭐에 관한. 자, partial fuel입니다. 뭐에 관한 의존성이에요? 화석 연료에 관한 의존성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여기서 베이스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여기서 베이스는 앞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fuel이라는 명사가 있고 pp가 있죠.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허역 때는 이런 거 잘 안 가르치는데 지금 여러분 이 pp잖아요. 제가 분사는 뭐라 했어요? 분사는 형용사예요. 여기 좀 세게 들어갈게요. 분사는 형용사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분사는 형용사고 형용사는 첫 번째 단독으로 못 쓰죠. 단독으로 못 써요. 두 번째 누구랑 쓰냐면 비동사랑 써요. 세 번째 누구랑 써야 돼요? 명사랑 써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한다? 지금 pp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명사죠. 그럼 이게 바로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원래는 무조건 누구랑 써야 되냐? 비동사랑 써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모든 pp는 모든 형용사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음, 제가 바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요. 지금 the project라는 명사 쓰고 나서 important라는 형용사 바로 왔죠. 맞습니까? 그러면 명사 뒤에 형용사 무조건 바로 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현재 분사도 형용사죠.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형용사, 형용사, 명사, 명사예요. 똑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다 똑같아요. 뭐가 대동소이에요, 여러분? 명사, 명사, 명사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쓸게요. 지금 화석연료죠. fuel based.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뒤에는 다 누구예요? 뒤에는 다 형용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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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쓸 수 없고 누구랑 써야 돼요? 명사랑 써야 돼요. 두 번째 누구랑 써야 돼요? 비동사랑 써야 돼요. 그럼 비동사가 없네요. 왜 없어요? 생략된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영어는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쓰면 어떻게 쓰는 거야? 이 첫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쓰게 되면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더 보세요. 더 흰색으로 쓸게요. 똑같으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고 잘 보세요. 이렇게요. 뭐가 생략되는지 보이시죠? 괜찮아요? 생각해봐. 비동사, 형용사 무조건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동사도 있고 여기도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 몇 개요? 두 개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무조건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격관계 되면서 비동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위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당연히 뭐가 생각됐을까요?
이렇게 여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터도 당연히 여기다 오십니다.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분사도 형용사고 형용사도 분사입니다. 차이는 얘는 동작성이 있고 얘는 동작성이 없죠. 자, 형용사는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랑 써야 돼요? 비동사랑 쓰고 명사랑 쓰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도 당연히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which was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이걸 왜 했을까요? 자, 보세요. 선생님 이거 해석할 때 여러분 두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법은 뭐냐면 어떤 화석 연료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언어 포셔스 퓨어스 베이스 났습니다. 어떤 화석 연료냐면 기반하고 있는 화석 연료죠. 어디에?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화석 연료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선생님은 자 이거 왜 했냐면 이걸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살리고 싶어서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그것은 기반합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선생님 해석하는 거 잘 봐요. On Portia's fury죠. 여러분 여기서 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화석 연료에 기반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은 기반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는 빼고요. 어떻게 한다고? 그것은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fury잖아요. fuel하고 베이스 사이에 그것은 기반하다. 왜? 그것은 어떻게 한다? 기반한다. 그것은 기반한다. is based. 기반한다. 이렇게요. 생략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한다고요. 화석 연료에 어떻게 한다? 자, 그것은 기반합니다. 뭘 기반한다? 기술들에 기반한다고요. 괜찮아요? 다시 기술들에 기반한다는 것이죠. 괜찮니? 자, 그 다음에 as죠. 자, as는 뭐냐면 자, as 뭐라 했어요? as는 also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빠져나온 게 뭐라고? 빠져서 하나가 된 게 뭐라고? as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as는 기본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다? the basis 뭐죠? 자, 여기서 테크놀로지에 s가 붙었죠? 그게 뭐더라? 그건 기술들과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디 기사? 비료, 살충제, 그 다음에 방식인데 운송과 경작의 방식과 같은 어떻게 한다? 기술들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 자체 어려워요. 다시 국제 식량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 가능케 하는 것은 다시 자꾸 왜 국제래? 산업화 기반 국제 식량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늘어나고 있는 의존성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의존성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잖아요. On fossil fuels, 화석 연료에 관한. 자, 그것은 기반합니다. 괜찮아요? 그것은 기반합니다. 기술들에 기반합니다. as니까 서로 같다는 거야. 그 기술들 뭐다? 베이시스, 기초, 기본이라는 겁니다. 살충제나 비료, 그 다음에 비료, 살충제, 그리고 경작과 운송의 방식의 기본들과 같은 기술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핵심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국제 운송 식량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제가 경작은 알겠는데, 경작과 운송은 왜요? 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비료가 있어야지.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이게 추론이거든요. 편익 가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비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비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비료가 있으면 10개를 생산할 걸 어떻게 한다? 100개를 생산하죠. 맞습니까? 그럼 자국에서 뭐 어떻게 한다? 20을 소비하고 나머지 80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출할 여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당연히 살충제는 뭐예요? 살충제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이거 똑같은 얘기죠. 작황을 늘리기 위한 거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경작은 뭐예요, 여러분? 경작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경작도 결국엔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 토양에 맞는 씨앗, 맞습니까? 어떤 2모작 할 것인가, 3모작 할 것인가. 근데 마지막으로 운송은 왜 중요하냐면, 운송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비용의 문제도 있고, 보관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동남아는 괜찮아. 여기서 아프리카까지 뭡니까? 보내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배로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화석 연료에 기반한 거죠. 그리고 보관을 할 때도 그냥 어떻게 한다? 날씨가 지금처럼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에 식량이 산패하거나 부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또한 뭐다? 화석 연료에 기반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잘 보세요. 요거 세 가지는 같은 이유고, 얘가 다른 이유예요. 다시, 요거 세 가지는 뭐라고? 같은 이유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수확량과 관련된 거죠. 얘는 어떻게 한다? 비용과 관련된 거죠. 보관과 비용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다음 중 다른 것을 하나 이렇게 실전에서
편입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 거예요? 운송이 다른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자, 요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서강대학교 문제거든요. 서강대학교 문제 선생님이 그냥 뽑아서 온 건데 잘 들으세요. 요거는 어떻게 한다? 같은 이유예요. 수확량과 수확, 생산량, 수확량 또는 뭐라고? 생산량과 어떻게 한다? 같은 거예요. 생산량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는 뭐라고? 여러분? 얘는 어떻게 한다? 정확히 말하면 운송 비용, 맞습니까? 비용적 측면과 보관적 측면이죠. 수확량과 전혀 다른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는 뭐랑 관련된 거냐면, 이거 세 개와 어떻게 한다? 다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전에서 4번을 어떻게 한다?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였냐면, 국제 운송 승량 시스템을 불가능해 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요? 비용 측면 때문에.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쌀 남아돌 안 남아돌? 남아돌죠. 저거 아프리카 주면 좋죠. 왜 못 쪄요, 여러분? 운송 비용이 배보다 배꼽보다 더 크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을 간 겁니다. 그죠? 네. 조심하세요,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1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번.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경우는 11시 반까지 와 계세요. 와서, 단어 외우고 있어요, 단어. 단어 시험 줄 테니까, 그냥. 단어 시험은 이렇게 할게요. 10대씩 끊어칠게요, 10대씩. 알겠죠? 금요일까지 10대씩 외우세요. 10대, 1에서 10대 외우세요. 네. 그게 어렵지 않죠? 여기서 here 잠깐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문법 설명도 같이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쌤 보세요. 여러분, 영어 우리 꼬꼬마 시절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감각동사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지각동사 배웠어요. 꼬꼬마 시절에. 이 감각동사, 지각동사 물어보면 선생님 설명이 되게 많은데 차이는 뭐예요? 얘는 의지가 없어요. 얘는 의지가 있어요. 이걸 하나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잘 쳤죠? 소리가 다 들렸어요. 여러분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죠. 그냥 들린 거예요. 위에서 만약에 밑에 집에서 치킨 냄새가 뭐 올라와요. 맞습니까? 내 의지랑 상관없죠. 그런 의지랑 상관없는 거 뭐라고? 들리는 거야. 사운드예요. 스멜이에요. 테이스트예요. 룩이에요. 필이에요. 내 의지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뒤에는 무조건 누구만 오냐면 형용사만 오죠. 형용사만 오죠. 형용사만 옵니다. 만약에 명사나 부산 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올 수 없어요.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누구만 된다고? 형용사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누구예요? 명사 ly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 플러스 ly는 뭐가 된다? 그냥 형용사가 되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costly죠. costly, 그 다음에 manly, orderly 이런 거. 이거 ly가 붙었지만 뭐라고? 이거 형용사야. 왜? 명사 ly 붙은 다 형용사입니다. 이게 비싼, 그 다음에 남자다운, 어떻게 한다? 질서정연한. 그죠? 자, 근데 지각동사는 뭐가 존재하죠? 의지가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hear, what, she, see, hear, notice, observe,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잘 하시는 건데 listen to까지요. 알겠죠?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라고?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자, 지각동사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각동사 일단 결론만 할게요.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 ing, pp가 나올게요. 여기 to 동사 원형이 안 됩니다. to 동사 원형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왜 하냐? 잘 보세요. 여러분, 엿듣다 있죠? 엿듣다를 뭐라고 하냐면, over here이라고 해요. 여러분, 엿듣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hear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다 조심해야 돼요. 이해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하나씩 빼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 설명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look 다음에는 형용사 나와야 돼요. look like 뒤에는 명사 나와야 돼요. look alike 뒤에는 명사도 안 되고, 형용사도 안 돼요. 아무것도 오지 않거나 전차 플러스 명사가 오거나 어떻게 한다? 부사가 와요. 아, 이거 설명 너무 길어지는데. 근데 요것만 하고 안 할게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죠? 룩 포인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잘 봐요. 이게, 스멜이 좀 빡세거든요. 잘 보세요. 스멜이라고 보세요. 이 스멜이 2형식하고 5형식을 쓸 경우가 있고요. feel이 2형식하고 5형식을 쓸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저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바로 보여줄게요. 스멜이 2형식으로 쓰이거나, feel이 2형식으로 쓰이잖아요. 그럼 뒤에 누가 나와야 되냐? 똑같습니다. 뒤에 누가 나와야 되죠?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뒤에 누가 나온다고요? 형용사가 나와요. 바로. 근데 만약에 5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뒤에 누가 나오냐면, 목적어가 나와요, 바로. 누가 나온다고요? 목적어가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뒤로 어떻게 한다? 동사 원형, ing, pp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ing, pp가 나오는 거예요. 썼죠? 지우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필이 만약에 스멜이 5형식으로 쓰는 거면, 보세요. I smell. 내가 something 썼죠. 이렇게,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지금? 명사가 나왔잖아요, 명사.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 몇 형식 라인이라고? 5형식 라인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3개 중 하나라고 하죠. 이렇게 쓰면. 내가 냄새를 맡았어요. 무언가 타는 냄새를 맡은 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I felt. 여기다 something을 쓸게요. 필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뭐냐면, 터치, 이렇게. 무언가가 닿는 걸 느꼈다는 거야. 무언가를 닿는 걸 느꼈다고. 알겠죠? 이게 어려운 거야. 나 이게 되게 어렵다 생각했거든, 선생님 생각에. 어렵다 생각했는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내시 문제 나와. 은열 중학교라고 있는데, 그게 내시 문제라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교과서 지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지문. 교과서 지문이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요게 경기대학교 편입영어 문제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내죠? 이 대학교는 특징 보세요. 스멜은 무조건 형용사, 스멜 형용사 외우잖아요. 그럼 이거 5형식이잖아. 이거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학 교수님들 되게 좋아하세요. 알겠죠? 전에 제가 현역 때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휘를 외우는데, 어느 정도까지 외우셔야 되면, 사전,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 1번, 2번 뜻만 외우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까지 외우면 고3. 근데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 혹은 다음 사전 찾아보면 쭉 가서 9번 뜻이 있어요. 9번 뜻. 요까지 딱 외우잖아요. 맞습니까? 이러면 건동홍. 그래서 선생님이 2년 전에 동국대학교 시험 보러 갔을 때, 아직도 기억난다. 앞에 더가 붙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 잠깐 켜볼래요, 여러분? 자, 스마트폰 켜서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네이버나 다음 사전에 들어와서 더 웨더라고 한번 쳐보세요. 야, 웨더라고 쳐보세요. 웨더. 웨더가 뭐예요? 날씨죠. 제가 그 느낌 보여줄게요. 웨더가 날씨잖아요. 그죠? 날씨인 거 모르지 않죠? 근데 네이버에만 봐도 뭐가 있어요? 날씨도 있지만 햇빛이 변하다 됐고 무사히 헤쳐나갔다 또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네이버는 좀 작다. 이게 다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덟 번째 뜻에 뭐가 있냐면 악천후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 동국대학교 독해 시험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웨더가 악천후로 쓰였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그 문제 제가 틀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입 시험에서 외울 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이런 다 평범한 단어잖아요. 평범한 단어인데 어떻게 한다? 끝까지 있는 걸 봐야 돼요.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셔야 되나? 그 단어에 보면 고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고어. 이거 미국 사람들 쓰지 않는 옛날 단어잖아요. 그죠? 요걸 만약에 고어까지 문제가 나오죠? 그럼 요건 이제 중앙대학교 수준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요 1, 2번 뜻까지 외운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딱 고등학교 3학년 쭉 가서 고어까지 외우고 저 한참 밑에 설마 이런 뜻이 나오겠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거 웨더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한국외대하고 중앙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단어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모르고 알고 차이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근데 여러분, 딱 영어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과는 수학까지 하고. 그죠? 네. 자, 보겠습니다. 히어링 듣는 것이죠. 자,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어떻게 한다? 듣는 것이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자, 여기서 오버도 잠깐 볼게요. 우리가 현역 시절의 오버과 지금의 오버는 좀 달라요. 지금의 오버는 뭐냐면, 현역 때는 우리가 뭐 하지 말라. 이건 제가 현역 때도 항상 가르쳐 줬던 거예요. 오버는 투머치만 있는 게 아니죠. 너 오버하고 있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버는 기본적 개념 이런 그림이죠. 넘어가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화기 너머로. 괜찮아요? 너머로. 뭔가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그림을 좀 못 그리네. 이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앞면과 뒷면을 어떻게 한다? 다 넘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look over 이렇게 쓰게 되면 go over 이렇게 쓰거나 물론 이 자리에 into를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 자리에다가 into를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look into, look over, go into, go over 하면 이게 뭐냐면 examine입니다. examine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스캔의 느낌. 솔직히 자세히 조사하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스터디죠, 스터디. 조사하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그런 식입니다. 세 번째. 오버이 뭐냐면 A over B입니다. A over B입니다. 이렇게. 이거 A 뭐랑 똑같냐면 than B랑 같습니다.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버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슬픈 거 아시겠죠? 저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알겠습니까? 이제 주말에 한 친구, 이제 금요일에 한 친구만 들어오면 딱 요 인원 가지고 내년에서 결판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 이후로 추가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일반 편입이기 때문에 제가 편입생은 받아는 주는데 합격은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자, 그럼 볼게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듣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 나왔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as가 나오면 잘 드세요. 이것도 문법적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얘는 긍정문하고 부정문에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as. 자, 근데 so as 쓰게 되면 얘는 긍정문하고 부정문 중에 긍정문에 못 쓰고 so as는 부정문에만 써야 됩니다. 다시 as는 긍정문과 부정문에 다 씁니다. 근데 so as는 어떻게 한다? so as는 긍정문에 쓰지 못하고 부정문에만 씁니다. 부정문에만.
그리고 해석할 때는요, 앞에 있는 as나 여기 so를 생략하고 뒤에 as를 어떻게 하냐면 뭐뭐만큼 또는 뭐뭐처럼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만큼 뭐뭐처럼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듣는 것이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듣는 것은 is not as exciting. 별로 신나지도 않고요. or 아니면 편하지도 않습니다. 괜찮아요? as singing 보는 것만큼이죠. 그들을 in person 밑줄 정말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아니면 우리 비대면 대면이잖아요. 대면에서 마치 안 쓰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에즈에 관해서 좀 빡세게 써놓은 게 있죠. 자, 볼게요. 그래머 스페셜 부분에 에즈는 빡세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죠? 이거 좀 잠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 17페이지 보면 에즈를 해석할 때는 앞에 에즈는 해석하지 말고 뒤에 에즈는 뭐만큼 뭐뭐처럼 해석한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선생님 책이에요. 아시죠? 이거 제 책. 그죠? 제 책. 이거 지금 선생님에서 못 구하죠. 왜 못 구해요? 다 팔려서 못 구합니다.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he drink였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drink라고 말하면 거의 술입니다. 만약에 내가 물을 마신다고 표현 쓰게 되면 drink 뒤에 물, water를 써줘야 돼요. 그렇습니까? 내가 그럼 술을 마시는 거죠. as expensive 나왔습니다. 그죠? 비싼 와인을 마십니다. 그가 어떻게 허락하는 만큼, 그가 준 만큼.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여기서 에제제 했고요. 두 번째는 동그라미 좀 볼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어, 2배 또는 절반이 있어요. 2배 절반. 그러니까 2배는 보통 이제 twice로 표시하고요. 그죠? 절반은 하프잖아요. 이렇게 하프.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as하고 예를 들어 비교급 된 중에 누굴 써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이건 시험이 너무 간단한 건데 얘를 못 씁니다. 나 이거 원어민한테 물어봤는데 원어민은 모르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못 쓴다고 합니다. 그죠?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할 때는 이때는 에즈하고 비교급 때는 다 써요. 상관없는데 2배 절반일 때는 누가 쓰냐면 as만 씁니다. 그죠? 비교급 때 못 씁니다. 그죠? 요것도 살짝 논란이 있는데 그냥 저는 평균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살짝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건데 시험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쉬워서 as에서 잘 들으세요. 여기 앞에 as는 뭐예요? 무조건 부사예요. 그럼 부사는 뭐예요?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네, 부사는요 명사 빼고 다 꾸밉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로 올 수 있는 것보다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s 사이에는 이거 당연한 건데 요 사이에 누가 오면 안 돼요? 비교급이 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빅하고 비걸 중에 누가 와야 돼요? 얘 오면 안 되죠. 맞습니까? 이게 안 된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as는 서로 똑같죠.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상도 똑같지만 문법적으로 여기가 ing면 똑같이 뭐라고? ing가 되는 거죠. 서로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as는 많아요.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옆에 그래머 스페셜 잘 써놨죠, 선생님이. 그죠? 저 보세요. 네. 자, 그 다음 1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becoming good at이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becoming good이나 be good에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at이니까 여러분 전사 s 어떤 느낌 있어요? 전사 s 어떤 느낌 있어요? 뭔가를 콕 찍어서 말을 내시죠. 그럼 이거 becoming good, 즉 be good at은 하나 잘하는 거예요? 여러 개 잘하는 거예요? 하나 딱 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여기서 핸들이잖아요. 핸들 밑에 나오죠. 이 단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핸들. 제가 현역 때 많이 써드렸죠. 이거 핸들. 뭐예요? 이거 다루다 대처하다잖아요. 밑에 있죠? 다루다 대처하다 처리하다. 괜찮니? 여기서 deal with 있고 cope with 있고 또 여러분 다루다 대처하다 동의어 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있죠, 여러분. meet, address, 다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tackle, 다루다 대처하다죠. 맞습니까? 다루다 대처하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주소, 만나다, 막다 이러면 영어 끝장인 거야. 맞습니까? 미트, 만족, 충족시키다, 다루다, 대처하다. 다시 미트 뭐라고? 만족, 충족, 다루다, 대처하다.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다루다, 대처하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느낌이 뭐냐면 정보를 잘 다루는 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정보 하나만 잘 다루어도 괜찮아요? 정보 하나만 잘 다루는 것이 뭐가 된다 그러면 is going to be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은 뭐다? is going to be 맞습니다. 그것은 뭐다? is going to be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스킬즈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원어브 복수명사 해석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원어브 복수명사는 두 가지 패턴. 첫 번째 패턴이 뭐냐면 1번. 1번은 한 가지 원어브 복수명사는 만약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복수명사 중 하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뭐 중 하나.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원어브 쓰고 난 다음에 더 플러스 최상급이 나오죠. 최상급 나오고 복수명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앞에서 밀어요. 한 가지 가장 뭐뭐한 이렇게요. 두 가지 해석 패턴이 있어요. 아니 대학교 편입을 시켜놨더니 올해 편입한 친구 있잖아요. 홍대 법학과하고 건대 편입시켜놨더니만 지금 아까 연락 와서 하는 소리가 자기 학과 과제인데 인터뷰 좀 해주면 안 되냐요. 이쯤 되면 손절을 해야죠. 맞습니까?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주변에 어른이 없나 봐요. 학원 강사한테 무슨 인터뷰를 해요, 여러분. 아니, 뭐, 기업체에 소속한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요. 나처럼 영어밖에 못하는 나부랭이한테 무슨 인터뷰를 합니까? 영어 하나만 15년을 판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누가 나한테 물어보대요. 선생님, 영어 강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냥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할게요. 정보를 잘 다루는 것은 is going to be 맞습니다. 그죠? 이게 is going to는 너무 멋진 말이에요. is going to는 거의 확실시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스킬즈입니다. 어떻게 한다? 21st century, 21세기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인포메이션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정보잖아요. 인포메이티브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 세 개 단어 똑같은 거예요. 도움이 되는 이에요. 여러분 지금 복합화해 보시죠. 그거 보고 선생님이 편입 기출을 따로 정리한 단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장을 프린트하고 그 제본하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것도 같이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처럼 저렇게 동의어를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도움이 되는 유익한이라고 해서 한 10개의 동의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정리해놨어요. 선생님. 밥 먹고 한 짓이 이 짓입니다. 이 짓.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번.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프레딕팅 있죠?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낫은 품사가 뭐예요? 낫은 부사입니다, 부사. 내가 편입 강의할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은 뭐 상관없는데,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한다고.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대답을 강요하진 않는데, 그게 편입이 유독 심했던 것 같아. 편입하면서 강의할 때도, 한 반에 한 50명 앉아있잖아. 약간 조용해. 어떻게, 그 느낌이 뭐냐면, 내가 그냥 생기 발랄한 데서 조용한 거랑,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간 뭐, 어디 엄청난 뭐, 좀 안 좋은 쪽인데, 지방대에서 편입하려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자존감 회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단 죽어 있어. 그게 너무 나한테 기가 느껴지니까, 편입 강의, 학원에서 강의하다 6개월 정도 하니까 강의하기 싫더라고. 싫은데, 좋았던 거 뭐냐면, 이 강좌를 내가 그대로 했거든? 그대로 했는데, 보통 학생들이 개강할 때 한 50명을 개강하면, 그 종강할 때 한 2, 30명 빠지잖아. 한 2명 빠졌나?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조용한데, 다른 선생님들은 막, 애새끼리 반응이 없다, 뭐, 싸가지가 없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 교무실에서. 근데, 왜, 그 애들이 막 빠지니까, 그지? 근데 난 종강하러 딱 갔는데 2명 빠진 거야. 그 2명도 연락이 왔어.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서 수업 못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이 친구들이 자기가 이제 코너에 몰렸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그 마지막을 좀 잡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불성실한 게 아니에요라고 생각한 느낌이 좀 느껴졌어,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이 질문할 때, 딱, 이게 선생님이 이 책을 가지고 거의 업데이트는 하긴 했지만, 거의 3년마다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한 년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느낄 때, 그런 좀 많이 느껴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그 생각 확 드네, 그죠? 여기 낫이 있잖아요, 부사. 부사는 뭐 빼고 다 꾸며주죠? 이게 명사 빼고 다 꾸민다고요. 부사는 뭐고? 명사 빼고 다 꾸민다고. 이 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명사 빼고 다 꾸민다. 이 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 부사는요, 동사를 꾸밀 수도 있고요. 형용사를 꾸밀 수도 있고요. 부사를 꾸밀 수도 있고요. 근데 누구도 꾸밀 수 있나 봐.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동명사, 분사는 꾸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수학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미죠. 여기 명사 없잖아요. 없잖아요. 맞습니까? 동명사지 명사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Not predicting이 맞는 거예요. 동명사가 맞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만약에 no를 쓰잖아요. 이 자리에 no를 쓰잖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문법 문제 풀 때 있잖아요. 대학 교수님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까지 밑줄 친다고요. No predicting 하고 1번 이렇게 쓴다고 하죠. 그러면 객관식 1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휙 하고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한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 중에 4번 이렇게 해서 뭐가 있냐면 No error가 있어요. 중앙대학교 문법 문제인데 No error. 그냥 뭐냐면 문법 문제 끝에다가 4번 또는 5번에서 No error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문법엔 정답이 없다. 즉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문장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데 노에러 찍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노에러가 있습니다. 노에러가 있는 문법 문제는 중앙대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 있는데 그걸 찍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명사가 부사가 동명사를 꾸미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요거 하나 챙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측하지 않는 것이죠. 자,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한다? Would be like 뭐뭐 같다? 드라이빙, 차를 운전하는 것 같아요. without looking through. the windshield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looking through면 어떻게 하면 보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통해서 보다. 앞 유리창을 통해서 보는 거 없이 운전하는 거 똑같다고 했죠? 자, 그냥 나 물어볼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제가 동어 반복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거 현역 때도 하던 건데, 현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능에서 동어 반복을 진짜 뻔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뻔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A면요. A-라고 해서 그냥 뻔하게 드러난 동어 반복이었다라고 하면
편입에서의 동호 반복은 뭐냐면 이 A의 범주가 A 하면 어떻게 한다? 다시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것도 동호 반복이 돼? 결론상 동호 반복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1차원적 동호 반복을 볼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 여러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할게요. 동호 반복 해볼게요. 여러분 이 predicting 예측하는 것 있죠? 이거의 같은 말이 뭘까요? would be like. 여기서 자, 선생님 보세요. 나 동호 반복 해야 돼라고 표시해 주는 게 누구냐면 이거예요. be like. be like, is like는 뭐냐면 여기 A하고 여기가 B가 있으면 나 서로 같아요라고 말하는 게 be like예요. 혹은 is like예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훨씬 더 같아. is more like 라고 쓴다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지문에서 predicting과 똑같은 거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predicting과 똑같은 단어. 뭐가 있을까요? driving. 자, 뜻이 뭐예요?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예측하는 것, 그 다음에 운전하는 것.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게요. 좀 쉽게 찾는 거 볼게요. 구조가 동일해요. 구조가 동일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제가 여기에만 지금 포인트를 줬잖아요. 근데 이제 포인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그렇죠? 여기에 동요가 뭐예요? 그냥 without이에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without이죠. 그렇죠? without이죠. 이게 no랑 not이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not 뒤에 있는 predicting 같은 말이 뭐예요? 여기는 looking through죠. 괜찮아요? 이게 앞을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나왔어요. the future. the future. 미래죠. 그 미래랑 동어 반복이 뭐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 있는 거. 그렇죠. 또 windsill. 괜찮아요? 앞 유리창이잖아요. 앞 유리창은 뭐예요? 미래잖아요. 내 앞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해돼? 그럼 편입시험에서는 잘 들어. 더 퓨처하고 더 윈드실드가 동의어라고. 같은 말이라고. 이게 편입시험이고 수능에서는 뭐 프레디팅과 루킹 스로우 정도가 동어로 보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렇지, 이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 앞을 예측하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것은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건데 앞 창문이 윈드실드가 앞 유리창문을 윈드실드로 바람을 타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것을 없이, 그것을 보는 거 없이 운전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돼? 이해돼? 그렇지. 이게 뭐라고? 동어 반복의 힘이라고. 참고로 여러분은 수능하고 EBS랑 경찰대학교, 사관학교 다 풉니다. 알겠어요? 싹 다 풀어야 돼요. 알겠어요? 앞으로. 자, 16번인데요. 요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6번은.